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이게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좀 깊이가 있습니다. 네, 고대 아틀란티스의 지혜라고 전해지는 그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 그중에서도 오늘은 13번째 서판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3번째 서판이요? 네, 이 서판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 거대한 지구 에너지와 조화시켜서 뭐 건강이나 수명 연장,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한계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래서 직접 공유해 주신 그 관련 강의록이랑 요약본, 또 시각화 자료도 있던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심오한 내용 속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탐구의 어떤 중심, 핵심은 역시 양극성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성의 균형이요? 네, 우리 몸 안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고 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에도 거대한 자기장이 있잖아요. 네네. 이 둘 사이의 어떤 섬세한 연결, 그리고 그 조화를 통해서 생명의 근본 원리에 접근해보자. 뭐 이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오래 사는 비법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 존재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기억 같은 더 근본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생각들만 한번 뽑아보죠. 우선 서판에서 말하는 그 인체의 사극 자석. 이게 대체 뭔가요? 사극자석. 네. 그리고 이게 지구 자기장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는 건지. 뭐 전생기억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당신께 가장 의미 있는 통찰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서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 같아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 몸의 양극성, 그러니까 자기장이랑 네, 지구의 양극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그렇죠. 그때 유지가 되고 그렇죠. 반대로 그 균형이 깨지면 그때 이제 죽음, 그러니까 분해가 찾아온다.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양극성의 균형이라는 개념부터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양극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일종의 에너지장 혹은 자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장?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체계가 있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요. 이 자기장이 수평축, 그러니까 육체랑 연결된 축하고요. 네. 수직축, 이건 영혼과 연결된 축인데 이 두 축으로 나뉜다고요. 그리고 이 둘이 교차하면서 균형을 이룰 때 마치 사극자석 같은 형태를 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극 자석 형태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인의 자기장을 지구라는 거대한 자기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에 맞춰서. 그렇죠. 지구가 우리 육체 에너지의 어떤 근원적인 기준점,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조를 지구라는 더 큰 시스템에다가 정렬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꼭 작은 나침반 바늘이 지구 자기장에 딱 맞춰서 방향 잡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왜 생명 유지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게 자료에서는 우리 몸의 형태 자체가 이 에너지 자기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형태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자연스럽게 아물잖아요. 이런 재생력 같은 현상, 현대 과학만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이 관점에서는 그걸 균형 잡힌 자기장이 발휘하는 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피부가 찢어졌다가 다시 붙는 게 그냥 살 자체의 힘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자기력, 즉 생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성력. 네. 반대로 자기장 균형이 깨지면 이 생성력보다 분해력이 더 우세해져서 노화나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건선 같은 만성 피부 질환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육체 안에 있는 생성력하고 분해력 사이에 그 미묘한 균형이 깨져서 분해력이 약간 더 커진 상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균형이 눈에 보이는 육체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사극자석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특히 세로자석, 그 영혼의 축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극자석에서 특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세로자석, 영혼이랑 연결된 수직축이에요. 수직축이요? 네. 가로자석, 즉 육체랑 관련된 수평축은 우리가 뭐 먹고 활동하고 이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네. 세로자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이 세로자석에 힘을 공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축을 강화해야만 전체적인 균형을 바로 잡고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불균형을 교정하고 생명력을 키우는 핵심 열쇠다. 이런 설명이죠. 의식적인 노력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같은 게 제시되나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수행법이 지구 자기장과 정렬하기입니다. 지구 자기장과 정렬하기. 네. 그냥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지구의 극성을 활용하는 건데요. 상체, 그러니까 영혼 에너지의 균형을 위해서는 머리를 북쪽, N극이죠. 양극,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향. 네, 북쪽. 그쪽으로 향하게 눕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부근의 에너지 중심에서 머리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상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떤 불균형한 에너지나 생각 찌꺼기 같은 것들을 북극 방향으로 밀어내듯이 방출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아, 밀어내듯이. 네. 반대로 하체, 즉 육체 에너지 균형을 위해서는 머리를 남쪽, S극, 음극, 에너지가 흡수되는 방향으로 두고 가슴에서 발끝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끼는 거고요. 잠깐만요. 북쪽으로 누울 때 그냥 에너지 흐름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 방출한다 이런 의도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지구 자기장 흐름에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에서는 마치 그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아, 연어처럼? 네, 지구 자기장이 북극에서 나와서 남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방출 흐름에 맞서서 자신의 에너지를 북쪽으로 오히려 역행시켜서 밀어 올리려는 그런 의식적인 힘쓰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요. 힘쓰기요? 네. 단순히 지구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 역방향의 힘쓰기를 통해서 내면의 수직적인 힘, 즉 세로자석을 단련하고 강화하는 원리라는 거죠. 핵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좀 불완전한 에너지 구조를 지구의 그 완벽한 극성에 맞춰서 정화하고 다시 정렬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능이 아니라 의식적인 저항과 힘쓰기를 통해서 내면의 축을 바로 세운다. 상당히 역동적인 개념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행은 단순히 뭐 개인적인 건강법 이런 걸 넘어서서 지구라는 어떤 신성한 존재,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정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큰 힘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는 그런 지혜인 셈이에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게 선택이 아니라 신성한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의 의무와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무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만 고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의 모든 도구를 활용한다. 뭐 이런 비유를 들면서요. 지구 자기장과의 정렬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수행법도 제시되죠. 자신의 그 사극 자석 형태를 직접 보고 다듬어가는 방법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신의 현재 에너지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걸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시각화 수행입니다. 시각화 수행. 네, 여기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내 에너지는 뭐 이렇겠지 이렇게 상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자료에서는 자신에게서 의식을 빼내서 180도 회전시켜서 마치 다른 사람 보듯이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그런 심상을 제시해요. 180도 회전해서 나를 본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거울 보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핵심은 어떤 물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시각 자체를 회전시키는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요. 시각 자체를 회전시킨다. 네, 거울은 좌우가 반전되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내 관점, 내 의식 자체가 몸 밖으로 나와서 평소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듯이 나 자신을 정면으로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 마주보는 듯한 그런 독특한 인식 상태를 만드는 훈련인 거죠. 아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필터를 최대한 걷어내고 내 에너지장의 실제 형태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시도인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 회전하는 감각 자체가 객관적 관찰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관적인 나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나를 보는 그런 감각 훈련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극 자석 형태를 봤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공유해주신 그림 자료 보시면 이상적인 사극 자석은 그냥 단순한 십자 모양이 아니에요. 네, 봤어요. 좀 복잡하던데요. 그렇죠.
빛나는 중심점에서 쫙 뻗어나오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에너지 파동들, 그리고 그 안에 뭐 테트라그라마톤에 새겨진 마법 문자나 인장 같은 그런 신성한 상징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죠. 마치 유럽의 오래된 대성당 같은 데 있는 아주 섬세하게 세공된 고풍스러운 십자가 장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자신의 현재 에너지 상태를 아까 말한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한 다음에 이 이상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에너지장을 그 모습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 설계도를 보고 이상적인 청사진에 맞춰서 수정해 나가는 작업,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이 시각화 수행은 에너지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몸의 형태나 건강 상태 자체가 에너지적인 균형 혹은 불균형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피상적인 대처보다는 에너지 형태 자체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더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품질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고 시각화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요. 심상의 품질이요? 네, 그냥 희미한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랑 그 그림처럼 막 빛나고 정교하고 신성한 상징들로 가득 찬 형태를 생생하게 그리는 거. 이게 에너지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심상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랑 정렬하고 또 자신의 사극자석을 이상적인 형태로 다듬어가고 이런 수행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놀랍게도 죽음의 초월 가능성까지 언급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서판에서 제시하는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바로 그거죠. 그렇죠. 몸과 지구의 양극성이 완벽한 균형,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가는 직선적인 흐름, 즉 노화와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고요? 네, 계절이나 낮과 밤처럼 계속 순환하는 리듬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육체적 죽음을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경지인데요. 이게 그냥 영원히 늙지 않고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멸이라는 게 단순히 끝없이 육체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육체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다시 경험하면서 배우고 싶다거나 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육체로 의식을 옮겨 갈지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네. 자료에 따르면 많은 깨바른 존재들이 새로운 배움이나 경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육체를 바꾸는 길을 택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런 불멸성에 도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 이전에 본질적으로 불멸하는 영이라는 사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내가 원래 불멸하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죠. 육체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형태를 넘어선 자신의 참된 존재 상태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불멸성을 깨닫지 못한 채 겉모습만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끝도 없는 공포의 연속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형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다. 만약에 그런 불사의 상태에 도달한 존재가 육체를 바꾸기로 선택한다면 그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나요? 정말 영화 아바타처럼 의식을 옮기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자료에서는 그 방법까지 꽤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머리를 동쪽,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 생명의 근원 방향이죠. 네, 동쪽. 그쪽으로 두고 누워서 의식을 자신의 생명 중심, 아마 가슴 부근일 텐데 거기에 딱 집중시킨다고 해요. 그런 다음 그 집중된 의식을 남쪽이랑 북쪽, 양극으로 나누어서 방출하면 영혼, 즉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근원, 자료에서는 신성한 아침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성한 아침의 태양. 네, 그곳으로 돌아갔다가 자신의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장, 필드라고 하죠. 거기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조율하는 경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 서판은 시간과 생명의 법칙 자체를 아주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지배자가 되는 또 다른 열쇠로 전생기억, 능력도 언급되죠.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하나요? 네,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능력 중 하나로 전생을 기억하는 힘을 꼽습니다. 죽음이 입막혔을 때 보통은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자신의 의식, 즉 영혼의 불꽃을 특정한 경로로 이동시켜서 집중하라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요? 네, 먼저 마음속, 그러니까 가슴에 집중했다가 그 의식을 머리 위쪽의 마법 삼각형이라는 에너지 중심적으로 옮기고 최종적으로는 양눈썹 사이 깊숙한 곳에 있는 기억의 중심에 딱 고정시킨 캐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라는 거죠. 와, 죽음의 힘이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까지 그 집중을 유지하면 이번 생의 기억을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런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라니. 솔직히 상상만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게 극도로 어려운 수행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극적인 상황, 엄청난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렇게 정교한 의식 조작을 실행한다는 건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연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생의 기억을 되찾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 방법도 언급은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과거 생의 기억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망각의 장벽에 막혀서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해요. 네. 이 장벽을 여는 방법으로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심상을 제시합니다. 상상 속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 스승이나 신적인 존재 같은 그런 존재의 빛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빛 에너지를 이 기억의 장벽에 집중적으로 쏘는 거죠. 빛으로 녹인다. 네, 그렇죠. 마치 얼음을 녹이듯이 그 장벽을 해체시키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인간 붓다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전생 기억을 막고 있는 문에 빛을 쏘아서 여는 그런 구조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따라옵니다. 경고요. 네, 충분한 어떤 내적인 준비나 정화 없이 무턱대고 과보생의 문을 열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기억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이번 생에 큰 혼란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위험할 수도 있군요. 심하면 전생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함부로 시도할 일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이 전생 기억 훈련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과거가 궁금해서 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네,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도 강조합니다. 전생기억 훈련의 핵심 목표는 단순한 과거사 탐닉이나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기억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 자체요? 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기억력을 단련함으로써 이번 생에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신성한 지식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명료하게 유지하고 또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무작정 모든 기억을 다 파헤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특정 주제를 정하는 게 좋다고 권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생에 유독 의지력이 약한데 이것과 관련된 전생의 핵심적인 사건이나 에너지 패턴은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기억을 영혼 속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듯이 영상으로 투사시켜보거나 아니면 직접 그 기억이 저장된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듯한 심상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지난 경기 영상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면만 분석하듯이 말이죠. 그렇군요. 과거 탐험이 아니라 현재 성장을 위한 기억력 단련 도구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에메랄드 서판 13번째 내용. 정말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우리 안에 미시적인 에너지하고 지구라는 거시적인 에너지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 그리고 마음과 심상, 의식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상태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 정말 생명과 죽음, 시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각, 감정, 습관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균형,
즉 사극자석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 생각 하나하나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요. 특정 감정이나 활동을 회피하는 성향 있잖아요. 뭐 추위를 극도로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머리 쓰는 걸 유독 기피한다거나 하는 거. 네네. 그런 것조차도 실제로 해당 극성의 에너지를 약화시키거나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요. 와, 그렇군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활 속 태도의 변화나 하루 중에 잠시라도 의식적으로 지구 자기장과의 정렬을 시도해보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당신의 에너지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서판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진정한 알미라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되는 것, 비커밍에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넘어서서 지구의 리듬과 에너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깊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을 법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순수한 감사와 연결감각 같은 걸 회복하고 나아가서 지구 전체의 균형에 기여하는 그런 조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서판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균형 잡힌 삶의 참 모습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당신께 남겨보면서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